되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합쳤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끝난 이후 곧 사상과 이념이다. 그런 걸 속에서 자기들 영역 다툼을 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점차 좌우 대립 형태로 가게 돼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러한 식의 대결. 그 세력이 맞부딪히는 것이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돼요. 이러한 속에서 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분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점차 한국에 처해 있었던 남북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곤궁하게 해방 직전에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나라를 떠나서 살았던 소위 이주민들, 이산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해방 이후에 이제는 국내로 돌아오거든요. 일본에서 돌아온 한국인들이 약 140만,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인들이 약 100만.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택 문제, 식량 문제 등등이 겹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한 점에서는 대단히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해요.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잠시였어요. 이제는 생활의 문제가 남아요. 반면에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대거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돌아간 일본인들이 약 40만 명, 남한 지역에서 돌아간 일본인들이 약 60만 명. 물론 중국에 있었던 일본인들 다 돌아가고, 침략 전쟁에 나갔던 일본인들이 약 300만 명 이상이 국내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한반도가 그 인간의 이동의 중심축이 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결국 갖가지 문제가 남게 돼요. 뭐 남북 분단이 되면서부터 왕래가 점차 어렵게 되고 서울에는 그야말로 귀한 동포들 또는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니까 주택난, 이 수도난이라든지 교통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속에서 새로운 일종의 문화로서 미국의 문화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군의 점령하에서 결국 새로운 개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그러한 개혁들을 대단히 제약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친일파의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북 분단 속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라고 할까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이런 속에서 점차 뒤로 우선순위가 밀려가게 돼요. 이 적산 가옥이라든지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도 지지부진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북한에서는 소련의 통제 아래서 사회주의 정권이 급속하게 성립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1948년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진 국가로 나누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 남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데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전 후에 천황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전쟁 범죄자들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한국이 남북으로 갈리고 중국에서도 국공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중국에서도 결국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런 속에서 일본은 미국 일본도에 어떠한 애교라든지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또 한 차례의 그야말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게 깔려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배경에는 동서냉전이라고 하는, 동서냉전은 이제는 전 세계적 규모로 확대가 됐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共내전이 일어나서 1949년에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군이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완으로 장개석 정부가 쫓겨가게 되는. 그러니까 극동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일거에 팽창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무된 것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 등과 같은 사람.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하에 결국 남침을 감행하게 된 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6.25 전쟁은 3년여 동안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을 초토화시키는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한때는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이 불타고 등등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일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역사 특강에서 한일 관계를 볼 때 중요한 요소로 인간의 이동이라는 것, 중시. 또 하나 전쟁의 충격. 이런 것들이 두 나라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세 번째는 물자의 교류.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6.25 전쟁은 임진왜란 못지않게 두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일본에게는 호기로 작용했어요. 일본이 전쟁에 패해서 잿더미가 된 일본이 6.25 전쟁이 터지니까 물자를 공급하는 공장으로 바뀌게 돼요. 처음에 미군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공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나가지고 결국 한국에서 다량의 물자가 필요하게 되니까 물자를 가장 쉽게